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스입니다. 지난번에 윤칼스의 초대석에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수천이죠. 수석 공동대표이신 이계성 대표를 모시고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교황님의 평양 방문 카드에 관한 좌담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거기 그 이계성 대표 말씀 중에 그 좌담 중에 종북 신부 명백히 이 신부는 신부라는 탈을 쓴 종북주의자다. 그렇게 분류된 180여 명의 신부가 있다. 신부라는 자가 있다. 이렇게 공개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명단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계성 대표 그 연락처를 많이들 문의해 오시는데 저희 윤칼세 010-8881-4649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TK 토크 콘서트 신간 부활이죠. 부활 출간 기념 을 겸한 시국 토크쇼죠. 지금 대구에서는 한참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내걸리고 있고 또 제가 또 방송을 계속하고 있고 또 다른 유튜브 보수파 유튜브와 인터뷰를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우리 보수파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서로들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10월 20일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본격적인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했던 한미 동맹의 파탄, 그 파국, 그것이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밖으로 나타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미 관계가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진실을 정말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는 보도는 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했기 때문인지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빙빙 돌려서 언급하는
그런 보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정말 불러야 할지 참 너무도 함량 미달인 사람인데, 어쨌든 이 강경화가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서 언급한 것은 제가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해온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 코멘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 레벨이 워낙 맞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 강경화가 이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524 조치 무엇이냐? 이명박 정권 때에 천안함이 폭침되는, 그야말로 작살이 나니까 대북 경제 조치, 포괄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제재를 취했던 거죠. 물론 미국과 철저히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524 조치를 강경화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해찬이가 질문을 하니까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보수 우파 세력이 들고 일어나니까 잘못된 것이다,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발뺌을 했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이 조명균이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죠. 완전히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북한한테 간과 쓸개라도 간 쓸개 다 빼주려고 하는 정권인데 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검토를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하고도 남을 그러한 정권인데, 어쨌든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영어 원문이 정말 이게 너무 심플하고 그야말로 직격탄입니다. 원문을 보면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은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승인 없이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완전 직격탄을 쏜 거예요. 한미동맹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이 한미동맹 역사에서 이렇게 직설적인 언급은 없었죠. 그 말은 뭐냐? 지금 한미 이 동맹은 사실상 파탄이다, 파탄. 왜 그러냐? 그 원인 제공은 문재인인 거죠.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완전히 달라붙어서 지금 트럼프를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어찌됐든 간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과 또 한 판의 이 갤러쇼를 해보려고 지금 정신이 팔린 사이에 문재인은 김정은과 붙어가지고 지금 수작을 벌이고 있다. 그 수작을 벌이고 있는 그것이 증거가 뭐냐? 강경화가 이해찬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의
명색이 당 대표란 그 막강한 자가 야, 오이자 조치 해제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 간에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사람들 봐라.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들 봐라. 이게 미국의 승인, 미국과의 사전 협의, 사전 어떤 상의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approval, 승인 없이는 어림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자들이 또 물어봤죠. 정말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트럼프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터세게 말했어요.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의 승인 없이는 they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거침없이 잘라 말했죠. 자, 이 의미가 뭐냐? 도대체 트럼프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문재인이가 뭘 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거짓말하고 눈속임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이제부터 진짜 말 듣지 않고 까불어대면 회초리를 들겠다는 명백한 경고에 경고. 이런 경고, 노골적인 경고는 동맹국 간에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동맹이 아니라 주종관계죠, 주종관계. 자,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언론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심층 분석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또 철없는 소리를 또 해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국가 자존심을 해쳤다. 외교적 결례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국제관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의 정치다. The politics of power. 힘의 정치라는 사실을 알려면 한마디로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언론. 철없는 민족주의. 그래야만 지식인이고 그래야만 언론이라는 소리는 그렇게 그런 착각 속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무슨 국가 자존심을 해쳤다는 트럼프가 그건 말이 안 돼. 정말 유치한 그건 기사로서 국제관계를 다루는 기사로서 정말 성립될 수 없는 기사죠. 그런 문장이죠. 또 성립될 수가 없는 참 유치한 문장이죠. 지금 문재인과 이 트럼프 관계가 어떤 관계냐.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회초리 들겠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아버지 또는 엄마 말 듣지 않고 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는 가만히 안 둬. 딱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뭐냐. 오냐 했더니 지난달 19일 이 평양선언이라는 거 그거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남북 군사 합의라는 걸 했잖아요. 남북 군사 합의는 뭐냐? 결국 주한미군이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 그 대한민국 공군은 이 주한미군의 공군력 또는 주일미군의 공군력과 비교할 때는 정말 이건 눈뜬 장님이라고 표현해야만 되는 거죠. 그 표현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군의 그 도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관측할 수 있다?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다 미군이 하는 거죠. 항공모함을 띄우고 비행기를 띄우고 정찰기를 띄우고 그다음에 주일 미군 공군력을 띄우고 이래가지고 북한군의 그 도발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당연히 문재인이가 정상적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은 당연히 미국과 상의를 했어야 할 것이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한다면은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문재인이가 한 거죠. 그런데 미국 모르게 미국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사전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보따리 들고 가가지고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남 이 태안반도가 내다보이는 이 덕적도에서부터 북방 한계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또 그 이후까지 또 그 군사 분계선, 휴전선을 따라 가지고 저 동해 북방 한계선에 이르는 그 전역을 완전히 무장 해제해 주는데 대한민국 군대만 무장 해제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미군의 무장 해제를 불러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 결국은 주한미군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가달라고. 문정인이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달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냐 하고 봤더니 결국은 뭐냐? 524 조치를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죠. 사전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524 조치란 건 결국 뭐냐? 결국은 미국 주도의 유엔에 의한 대북 제재 속에 524 조치도 포함이 된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524 조치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해제해 주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를 완전히 구멍을 내겠다. 뭐 구멍도 보통 큰 구멍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이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 그 뭡니까? 문재인 김정은 회담 직후에 직접 강경화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느냐? 뭐 내가 볼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흥분했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동맹이냐? 응? 그럼 주한미군 나가라는 이야기냐?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반역질, 역적질, 이적질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겠죠.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승인 없이 대한민국은 어떤 짓을 해도 안 된다라고 경고한 거죠. 노골적으로. 이게 지금 뭐 신문 한 구석에 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 존재, 이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중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중대한 상황이. 사태가. 에? 그럼 좌파들은 뭐 그러겠죠. 야, 뭐 미국이 별거야? 별거다, 별거. 별거가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러면? 지금 이 짓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거고 강경화라는 그 똘마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강경화가 뭐 말 실수를 했다? 천만의 말씀이죠. 말 실수할, 그 무슨 말 실수하고 말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 간의 협의 중이라는 것이 무슨 부처 간의 협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진행되고 있다가 말할 리도 없는 거고. 그 강경화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그 박병석 의원이 중국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이른바 삼불정책이라고 발설했던 사람이 그 강경화 아닙니까?
강경화가 무슨 지식이 있다고. 그 양반이 무슨 국제정치학자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무슨 통역사에 불과한 사람인데 뭐 동시통역사 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양반이 무슨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거기에 대한 뭐 이론과 어떤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고 무슨 뭐 자원봉사기구 UN 이렇게 좀 하다가 뭐 장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산불정책을 어떻게 알겠으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경화가 지금 외교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겠어요? 지식도 이론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래에서 결정되고 청와대에 결정된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청와대가 결정된 것이 중국에 대한 산불정책이고 이게 지금 5.24 조치 해제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속여먹고 트럼프는 지금 뭐냐면 어떻게 하든 간에 김정은을 포용해가지고 한번 좀 이번 미국 11월 중간선거를 전후해가지고 말이죠. 이 중간선거 끝나고서 뭐 미국 정상회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할까 후에 할까 하다가 전에 하게 하면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를 낼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라든가 미국의 언론들은 99.9%가 전부 다 이건 트럼프가 손해보고 있다. 김정은이가 북핵 폐기를 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 어떤 움직임도 없다라고 지금 99.9%가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마당에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 이건 도저히 대책이 없으니까 이후로 미룬 거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이도 저도 못하 빼도 박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트럼프도 이걸 뭐 파토를 놓자니 이게 지금 선거가 지금 코앞이고 말이죠. 이걸 그따 다시 무슨 군사 이 공격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고 지금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빼도 박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또 한 판의 이 갈라쇼는 벌여야 되겠고 이런 틈을 타가지고 문재인이가 무슨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평양에 가서 하는 말이 민족 자주 원칙 아닙니까? 민족 자주 원칙이라는 게 뭐냐? 주한미군 보고 나가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가달라는 거. 미국이 무슨 벙어리입니까? 아니면 귀머거리입니까? 바보입니까? 이거 봐라 했더니 5.24 조치 해제하면서 대한민국 세금으로 북한의 철도, 도로 다 인프라 다 놔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탠바이. 그래서 대북 제재만 무너지면 그냥 완전히 질풍노도처럼 들어가가지고 철도, 도로 다 놔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웃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여론 주도층에서 전문가층에서 완전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또 이거 파토도 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북핵의 리스트 과연 어떤 핵무기를 얼마 정도 어디에 구체적으로 갖고 있느냐를 그 리스트를 달라고 하는데 북한은 못 주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 이거 주게 되면 다 끝나니까. 응? 주게 되면 결국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는데 김정은이가 핵을 왜 포기합니까? 지금 이 마당까지 온 거죠 지금. 한미 관계가. 근데 트럼프는 더 이상 문재인 이거 오냐 가만히 둘 수 없다. 내버려 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뭐가 문제냐면 김정은을 향해 가지고 자신이 가동할 수 있는 그 외교적 영향력, 그 레버리지를 다 잃어버리대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다 해버리면은 김정은한테 남북관계라는 게 지금 그런 겁니다. 문재인이가 미국의 승인 없이 다 해버리면 미국이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김정은을 움직일 수가 없는. 자, 이런 역학관계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이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여가면서 이제 기습적으로 하는 거죠. 기습적으로.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이거 말씀 처음 드리는 건데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 해가지고 문정인이가 말한 대로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라 하면 나간다? 그건 미국이 나가겠다는 결정이 나야만 미국이 나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건조해서. 무슨 얘기냐면 주한미군이 지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 목표, 동맹을 지키겠다는 그 목표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일본이라는 세계적 강국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에 일본에도 좌파가 있잖아요. 일본의 좌파들이 주일미군 철군해야 된다, 철수해야 된다라고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공식이 뭐냐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뭐 종전선언이 내려지고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주한미군 철수되고 이렇게 되면 뭐냐, 그 해답은 뭐란 거예요. 그건 공산화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면 북한 해군이 대한해협을 지킬 거 아니에요. 북한 해군이.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공산국가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 지켜봐 준다? 이거 가만히 눈 뜨고 있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 도미노처럼 주일미군도 철수해가지고 일본마저 공산화된다? 그리고 주일미군마저 철수하면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미군은 완전히 철군하게 된다. 그럼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은 제로가 돼, 제로가. 이걸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주한미군 보고 나가라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정인이 생각이에요.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 이번에 문재인이가 김정은하고 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합의하니까 가장 먼저 반발하는 게 일본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안보에 직격탄이니까 일본이 공산화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미국은 어떤 생각이냐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이 트럼프는 문재인에 대해서 두 가지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하죠. 첫 번째는 뭐냐? 문재인이가 북한이라면 뭐 간쓸게라도 빼줄 것과 같이 이 친북적이고 또 김정은도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간쓸게라도 다 빼먹자. 문재인이 있을 때 이런 식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그 케미를 잘 활용해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폐기 할 수 있도록 핵폐기를 하도록 유리하게 써먹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트럼프가. 또 둘째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문재인에게 계속 오냐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나갈 것이다. 이건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이가 지금 김정은의 전략 전술에 완전히 지금 코가 꿰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문재인을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지들끼리 다 해먹어가지고 미국으로서는 할 게 없게 만들겠구나. 그래서 이 문재인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구나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미국을 상대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또 전 세계 국제 무대에 새로운 이미지로 등장 데뷔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 대박을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핵 폐기 뭐 리스트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미국한테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을 하면서 어떤 작전으로 나오냐면 문재인한테 이 완전히 간과 쓸개를 빼먹어가지고 이 대북제재, 유엔 대북제재로 인한 이 시련을 극복하자.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을 움직여가지고 문재인이가 뭐 오이자 조치도 해제하고 이 남북 군사 합의서랑을 만들어가지고 주한미군도 이제 빠져나가게 만들고 이해찬이 시켜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고 떠들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김정은, 문재인, 이해찬 이런 작자들이 지금 서로가 지금 짜고 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이에 북한은 파키스탄처럼 완전히 조용한 핵 보유국의 위상을 이제 갖춰가는 거고, 또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김정은을 어떻게 폭격을 하니 안 하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미국이 김정은의 핵 보유국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평양에 또는 이 소위 말하는 미북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수교가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이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일성과 지할아버지 김일성과 이 지아버지 이 김정일 때는 이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과 통화하겠다. 이게 그래서 아주 큰 판에 이 국제 외교를 하겠다라고 이게 했지만은, 이게 미국이 이 트럼프가 워낙 강경하게 대북 제재를 하니까 작전을 바꾼 거죠. 미국을 향해서는 핵을 폐기할 것처럼 사기를 치고, 문재인한테는 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왜냐? 문재인은 북한이라면 완전 환장한 간과 쓸개를 다 빼주는 거니까 이 문재인을 이용하는 거죠. 문재인을.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합리적인 예측을 해본다면, 트럼프가 아무리 김정은을 정치적으로 우려 먹으려고 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해도 김정은의 이런 이중 전술, 이 전략, 이 사기 전략 전술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네?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트럼프 자신도 모르게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대북 제재 조치를 풀어주는 거, 이걸 용납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한미군 이 철수 문제, 문재인이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주한미군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어떻게 종전선언과 평화가 종전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습니까? 그 명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게 하는지. 그렇다면은 저는 두고 보십시오.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이번에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은 이미 문재인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 또한 김정은에 대해서도 문재인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김정은 못지않게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거죠. 지연작전을. 지금 대한민국의 이 나팔수들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정상회담이 마치 뭐 완전히 열릴 것처럼 기정사실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 김정은에게 또 뭐 간 쓸개 빼줄 것처럼 지금 뭐 분석하고 이런 게 있던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트럼프는 이 중간선거만 끝나봐라. 내가 가만히 있느냐. 중간선거까지는 이 트럼프가 김정은 문재인을 자신은 자신 나름대로 울고 먹는 거죠. 울고 먹어.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은 작사를 내버릴 겁니다. 그럼 작사를 내게 될 경우에 김정은은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김정은은 안면 몰수하고 미국이 또다시 제국주의적 적대 정책을 또 편다. 북한에 대해서 또 적대적으로 나온다 하고 대들면 그만이에요. 대들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이가 트럼프한테 대들 수 있느냐? 대들 수가 없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대들어가지고 과연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권좌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으로서는 이 한미 관계가 이게 트럼프가 직접 노골적으로 직격탄을 쏠 정도가 됐다면 문재인은 최악의 정권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이가 꺾인 겁니다. 완전히 꺾인 겁니다. 문재인이가 트럼프가 완전히 야박하게 채찍을 들고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나서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있어요? 문재인이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도 수단은 없지만 뭐냐?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뭐냐? 핵무기. 김정은은 핵 보유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의 압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도 미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외교적 방식에 의해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 더구나 이 북한이라는 그런 집단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를 말로 해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 결국은 트럼프가 문재인한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한다고 봐야죠. 현재 이미 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봐주었지만
지금부터는 당신이 김정은하고 서로 짜고 치는 거 내통해 가지고 완전히 미국을 무력화시키는, 미국이 김정은한테 행할 수 있는 외교적인 그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라고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강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표현에 빌리자면 대한민국의 국가 자존심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까지 트럼프가 하는 거죠. 미국의 지지와 성원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티려고 해도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이제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돌아설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망하는 거죠. 김정은은 자, 최악의 경우 북한 주민들한테 다시 싸우자. 우리가 항미에 나서자. 미 제국주의 타도하자.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이가 그렇게 한다면, 문재인이가 만약에 미국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한다면 이건 정신병자로 낙인이 찍게 되는 거죠. 문재인이가 김정은보다 먼저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문재인은 김정은의 인질이 된 거죠. 볼모가. 윤창중이가 그토록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볼모가 된다. 그 볼모가 이미 된 거예요. 자, 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 평양 9월 19일 평양 선언, 그 다음에 남북 군사 합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백지화할 겁니까? 미국이 들어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미국이 남북 그 문재인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합의한 내용을 미국이 들어준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다 한다? 종전선언 다 해주고 평화협정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돈다발 들고 와가지고 북한의 철도, 도로 다 놓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걸 가만히 지켜본다, 미국이? 천만의 말씀이죠. 미국의 본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가 없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문재인의 몰락이 시작됐다. 문재인이 완전히 꺾이게 됐다. 이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서 칼럼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